마너 선수가 토론토 역사상 최단기 500 어시스트 달성을 했습니다. 뭐 이제 뭐 당연히 통산 500 어시스트 달성한 건 물론이고 최단기 가장 빠르게 이제 500 어시스트를 달성한 이제 그런 선수가 되게 됐기 때문에 요 부분 이제 구단 역사상 가장 빠른 템포로 달성을 했다라고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제 오늘은 요 내용을 준비를 했는데 뭐 사실 만화 하면은 이 좀 과도하게 좀 욕을 먹는다. 이제 그런 이야기의 그런 느낌의 이야기를 자주 하거든요, 실제로. 이제 그 과정에서의 또 뭐 비슷한 내용이 또 들어가겠습니다만 일단 한번 살펴보고 들어가도록 하시죠. 시애틀전이었죠. 이제 1어시스트 기록을 하게 되면서 여기서 이제 통산 500 어시스트 달성을 하게 됐습니다. 뭐 사실은 진짜 이 500 어시스트도 정말 뭐 사실은 물론 이제 달성자가 막 진짜 그렇게 정말 적고 이러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제 이 기록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이제 달성이 녹록하다 뭐 쉽고 이제 이런 부분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근데 그 과정에서 달성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게 되고요. 629경기에서 210골 500어시스트 그래서 710포인트 달성을 했기 때문에 뭐 이제 뭐 경기당 1포인트는 뭐 훌쩍 뛰어넘는 이제 그 수치고 200, 500 뭐 그렇게 달성을 했다라고 이제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. 결국 이제 뭐 포커스는 뭐죠? 오늘은 이제 500어시스트 쪽에 조금 더 맞추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. 참고로 뭐 구단 어시스트 랭킹 같은 경우에는 4위입니다. 4위이고 지금 이제 500어시스트 이상 기록한 선수가 이렇게 4명 토론토 구단 역사상 있는데 그 중에 4번째로 이제 이름을 올리게 됐다라는 거고 물론 이제 지금 뒤에 이제 좀 쟁점이 될 부분이 결국 이제 뭐 마너가 토론토에 남을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인가 이제 뭐 구단도 이제 그 부분을 결정을 해야 되고 하는 그림들이 또 이제 뒤에 좀 나오게 되게 될 텐데 그래도 어쨌든 만약에 이제 뭐 구단을 떠나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요 기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좀 이어지기가 어려울 수도 있겠죠. 근데 이제 뭐 남는다라고 하면은 뭐 무난하게 그냥 쭉쭉 올라갈 수 있는 당장 뭐 올 시즌 끝나고 올 시즌도 이제 남았기 때문에 500어시스트에서 분명히 또 추가가 될 거고 지금 올해 이제 뭐 페이스로 봤을 때는 데릴 시틀러 기록까지도 뭐 어쩌면은 조금은 뭐 건드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.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순딩까지는 뭐 이제 뭐 다음 시즌 이후로 좀 기약을 해야 되는 그림인데 어쨌든 이 부분 짚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토론토 역사상 최단 경기 아까 이제 최단 경기 500어시스트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629경기에서 500어시스트를 달성을 했기 때문에 베레 살밍 선수라든가 데릴 시틀러보다 훨씬 더 빠른 이제 페이스로 달성을 했습니다. 베레 살밍 선수 뭐 이제 토론토를 대표한 또 이제 전설적인 수비수 아니겠습니까? 뭐 스웨덴 출신의 영화 같은 것도 있는 걸로 알고 영상 매치도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775경기에서 500어시스트 달성을 했고요. 그리고 데릴 시틀러 선수 같은 경우도 803경기에서 500어시스트 달성을 했기 때문에 뭐 150경기 더 빠른 거의 한 150경기 가까이 빠르죠. 이제 그 부분이라든가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. 얼마나 뭐 빠른 수치다라는 거 이제 이렇게 이제 바라보실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. 진짜 뭐 대단하죠. 실제로 NHL 역대로도 따져봐도 지금 이제 이 500어시스트 이제 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역대 12위에 해당하는 페이스입니다. 뭐 이런 선수들이 있는데 물론 이제 요거는 이제 지금 바라보시면 지금 이제 9위, 10위, 11위 선수들이 대부분 진짜 이렇게 이제 한 경기를 이렇게 사이에 두고 다닥다닥 다 붙어 있잖아요. 그죠? 드니 사바르 선수가 564경기, 그리고 브라이언 트로티에 선수가 565경기, 그리고 폴 커피 선수가 566경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다닥다닥 붙어 있는 걸 생각을 하면 한 60경기 정도 차이가 나기는 하지만 그래도 NHL에서 12번째로 빠르게 500어시스트를 달성을 했다라는 것도 사실 이게 의미는 꽤 있는 편입니다. 그죠? 토론토 구단에서 넘버원이고 NHL에서도 뭐 이제 구단이 30개가 이제 넘는데 물론 이제 뭐 일부 팀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누적 격차가 그렇게 긴 팀이 아닌 팀도 있지만 그래도 이제 뭐 그 두 팀을 제외를 해도 이제 뭐 어쨌든 한 30팀 가까이 있죠. 그죠? 이제 그 과정에서 뭐 이 정도로 빠르게 뭐 12번째 손가락 안에 들어간다라는 거는 뭐 이건 뭐 대단하다라고 12번째 손가락이 어딨어. 그죠? 12번째 안에 들어간다라는 거는 이제 뭐 대단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참고로 현역 선수들도 이제 뭐 이 정도로 빠른 선수가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최근 30시즌 동안 이 현역 선수들은 아니구나. 그냥 이제 최근 30시즌 동안 마너보다 더 빠르게 500어시스트를 달성을 했던 선수들은 맥데이비드 그리고 페테르 포스베리 피터 포스버그라고 이제 뭐 해외 영미 쪽에서는 이제 그렇게 불렀던 그 스웨덴의 그 선수 맞습니다.
551경기에서 500어시스트, 그리고 이제 시즌 크로즈비 선수가 554경기에서 500어시스트였습니다. 이런 그림에서 어떻게 보시면은 뭐 최근 30시즌을 꼽아봐도 마너보다 더 빨랐던 선수가 3명밖에 없어요. 이제 이런 과정에서도. 물론 이제 이것도 이제 뭐 세부적으로 따지고 들어가면은 한 70경기 차이가 나니까, 그죠? 한 70경기 정도 차이가 나니까 거의 한 시즌 차이 나는 거니까 이제 뭐 좀 임팩트가 없으실 수도 있는데, 그래도 예, 굉장히 빠르다라는 거는 뭐 어때 좀 체감이 되는 그런 그림이겠죠. 어쨌든 맥데이비드 크로즈비, 현역 기준으로는 맥데이비드 크로즈비밖에 더 빠른 선수가 없고요. 뭐 최근 30시즌을 봐도 이렇게 3명밖에 없다라는 부분에서도 예, 뭐 대단한 페이스로 달성을 했다라는 부분은 부정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. 경기당 통산 0.79어시스트를 기록을 하고 있더라고요. 거의 0.8어시스트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, 이 과정에서 물론 이제 요즘에는 뭐 경기당 1어시스트를 뭐 기록을 하는 선수들도 이제 좀 나오고, 근데 이제 뭐 그런 선수들조차 매 시즌 그랬던 거는 아니긴 하거든요. 근데 마너 선수의 0.79어시스트 같은 경우에도 가벼이 볼 수 없는 이제 그런 이제 어시스트 페이스라고 맞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참고로 첫 9시즌, 이제 마너 선수가 이제 9년 차에 접어들기 때문에 9번째 시즌에 들어가게 되는데, 첫 9시즌에서 500경기 이상 출장한 선수 중에서 경기당 어시스트 숫자가 0.79 이상인 선수가 14명밖에 없었습니다. 네, 뭐 이런 부분에서도 그죠? 얼마나 이제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지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. 이건 이제 올타임으로 봤을 때입니다. 공동 13위였었어요. 정확히 공동 13위고, 이제 기라 플레리어 선수, 이제 뭐 몬트리올 커네디언스의 또 이제 또 레전드와 같은 선수 아니겠습니까? 이제 그 선수와 같이 이제 0.75 어시스트고, 크랙 제니 선수가 이제 0.82 어시스트였었는데, 이제 요게 이제 한 계단 위에 있는 선수였었습니다. 뭐 이제 올타임으로 따져봐도 공동 13위, 그러니까 뭐 14위에 해당하는 이제 요런 이제 부르분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 것 같고요. 현역 선수들 중에 이제 바라보시면 500경기, 똑같이 이제 9시즌 500경기 이상의 어시스트, 경기당 어시스트는 0.75 이상. 예. 조금 기준이 내려왔죠. 아까 이제 0.79에서. 4명밖에 없었습니다. 4명밖에 없었어요. 4명밖에. 그러니까 뭐 당연히 맥데이비드 크로즈비, 마너, 파나린이겠죠. 이제 그런 부분이고, 0.79 어시스트, 그리고 파나린 선수가 0.77 어시스트. 근데 이것도 이제 마너랑 파나린, 그래도 이제 요 기록 자체도 참 대단한 기록이지만은, 뭐 파나린도 뭐 대단한 건 대단한 겁니다. 근데 이제 파나린은 사실은 좀 선수 생활에서의 전성기 때, 뭐 26살 때 이제 들어온 선수이기 때문에, 마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그냥 바리바리 활약을 했던 선수 아니겠습니까? 18살부터 활약하지 않았습니까? 뭐 정확하게 지금 데뷔 연도가 잘 기억은 안 나는데, 아마 18살, 19살 그때 시작을 했을 거거든요. 그런 걸 생각을 해보시면은 뭐 더 대단하다라고 이제 바라보실 수 있는 그런 그림이겠죠. 참고로 이 0.75에서 0.70으로 조금 더 낮췄을 때도 딱 7명 있는 겁니다. 현역 중에요, 요거는. 그러니까 이제 말킨지 0.74, 백스트롬 선수 0.73, 그리고 쿠체로프 선수 0.7인데, 지금 이것도 어떻게 보면 예브게니 말킨보다도 경기당 어시스트가 더 많다, 이런 부분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죠. 물론 이제 말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골도 이제 굉장히 많이 터뜨려 줄 수가 있고, 뭐 사이즈라든가 이제 이런 부분에서 더 많이 도움이 되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, 뭐 이게 조금 더 많다라고 해서 말킨보다 더 좋은 선수냐면 그렇다라는 건 아니지만은, 그래도 뭐 예브기나 말킨이라든가 백스트롬, 이런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전 세대의 최고의 어떻게 보면은 또 센터들 아니겠습니까? 이런 선수보다 어시스트 숫자 더 많은 거, 그리고 쿠체로프보다도 어시스트 숫자는 더 많은 이런 부분을 확인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, 얼마나 어쨌든 이번 이 기록이 또 대단한 거, 그리고 이제 이 선수가 얼마나 이제 어시스트 생산 능력이 뛰어난지는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 부분이네요. 참고로 이제 82경기 기준으로 이제 0.79를 한 곱해 보면은 약 이제 시즌 기준으로 65어시스트 정도 나오는 부분이에요. 이제 시즌. 그러니까 이제 매 시즌 거의 한 65어시스트 정도를 그냥 이제 딱딱딱딱 뭐 꽂아줬다라고 봐도 뭐 그렇게 된 뭐 틀린 이야기는 아니지 않나, 이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. 참고로 이제 첫 현역 선수 첫 9시즌에서 65어시스트 이상을 달성한 횟수를 따져보면은 지금 이제 공동 3위에 지금 이렇게 이제 여러 선수는 묶여 있습니다. 휴즈, 파나린, 드라이자이틀, 쿠체로프, 마너, 백스트롬. 근데 이제 올 시즌 끝나면은 아마 휴즈랑 드라이자이틀, 쿠체로프, 마너 정도까지는 제가 봤을 때는 요 카운트 하나 올라갈 가능성이 크기는 하거든요.
그런 그림을 생각을 해봤을 때도 어쨌든 뭐 대단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고, 참고로 이제 위에 두 명이 있는데 크로즈비 선수가 3번 기록을 했고 맥데이비드 선수가 7번을 기록을 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올 시즌 달성을 한다라고 하면, 물론 이제 파나린도 뭐 달성할 가능성이 제로는 아니지만 뭐 파나린 올 시즌 이제 좀 초중반에 부진한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레인저스가 어쨌든 이제 휴즈 드라이자이트, 뭐 드라이자이트 솔직히 어시스트는 장담 못하겠다, 그죠? 올해 이제 드라이자이트는 골 숫자 같은 부분에서 조금 더 두각을 나타내는 부분이니까, 물론 이제 어시스트가 적다라는 건 아니지만은 뭐 된다라고 봤을 때 어쨌든 이제 만약에 휴즈 드라이자이트 쿠체로프 마너가 다 65어시스트 이상을 달성을 한다라고 하면은 통산 3번째 달성을 하는 거기 때문에 크로즈비 선수와 함께 현역 기준으로 이제 공동 2위에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. 이제 이 부분 한 번 더 보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올 시즌 마너 선수는 이제 뭐 그죠? 뭐 65어시스트는 거의 100% 된다라고 봐야 됩니다. 53경기 지금 뛴 상황에서 16골 55어시스트를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거의 100% 된다고 봐야겠죠. 올 시즌 같은 경우에는, 그죠? 부상이라는 그 변수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그렇게 이제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뭐 71포인트나 기록을 하고 있는 현재 상황이네요. 참고로 이제 마너 선수가 역대 시즌별 어시스트를 기록한 경기 숫자를 한번 이제 통계를 내보면은 22-23 시즌에 이제 50경기, 50경기에서 이제 어시스트를 기록을 한 적이 있고요. 18-19 시즌에 44경기, 그리고 21-22 시즌에 41경기. 이제 이렇게 이제 마너 선수의 톱 3입니다. 시즌별. 이런 과정이기 때문에 그죠? 진짜 이제 82경기 시즌 기준으로 50경기나, 그러니까 이제 50번이나 어시스트를 기록한 경기가 있었다라는 거. 이제 이런 부분도 포인트가 아니라 어시스트입니다. 어쨌든 포인트를 이렇게 50경기에서 기록을 하는 것도 뭐 비슷한 이야기이지만 대단한 건데, 어시스트를 어쨌든 이렇게 이제 꼬박꼬박 기록을 한다라는 거, 이것도 이제 뭐 대단하다고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. 올 시즌 같은 경우에는 벌써 35경기에서 어시스트를 기록한 상황입니다. 아까 이제 보셨겠지만은 53경기 출장을 했는데 여기서 35경기에서 뭐 벌써 이렇게 어시스트를 기록을 했기 때문에, 그렇다고 해서 뭐 골을 못 넣은 것도 아니잖아요, 그죠? 이런 과정을 보시더라도 올해 이제 또 좋은 모습 한번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. 만약에 남은 경기에서도 지금 페이스가 그냥 그대로 유지가 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는 올 시즌 54경기에서 어시스트 기록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커리어 하이를 뭐 기록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겠네요. 물론 이제 단순 페이스 계산이기 때문에 이거보다 훨씬 더 늘어날 수 있는 상황도 나올 수가 있는 거고요.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이거보다 이제 조금 더 줄어드는 그런 그림도 되겠지만은, 어쨌든 이제 커리어 통산 한 시즌에서 50경기에서 어시스트를 기록을 했던 선수인데, 뭐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것도 깰 수 있는 페이스로 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뭐 포인트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뭐 마나 선수가 뭐 못 기록한 선수가 아니죠. 그러니까 이제 어시스트뿐만 아니라 포인트 같은 경우에도 현역 선수 중에서 첫 9시즌을 기준으로 마너 선수보다 더 많은 포인트를 기록한 선수는 오베치킨, 맥데이비드, 드라이자이틀, 쿠체로프, 크로즈비, 말킨, 파나린, 이렇게 이제 7명밖에 없어요. 근데 이제 요 선수는 이제 9번째 시즌이 전부 다 끝난 선수들이고, 마너 선수는 이제 올해도 이제 9번째 시즌이 진행 중이니까 사실 이제 요 위치는 또 조금 바뀔 수도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제 이 9시즌이 이제 딱 전체적으로 다 끝났을 때, 그러니까 올 시즌이 끝났을 때 포인트가 몇 포인트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걸 일단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근데 이제 경기 수 대비해가지고 비슷한 선수들은 뭐 이런 느낌이에요. 지금 보시면 뭐 드라이자이틀 638경기에서 첫 9시즌 638경기 744포인트, 그리고 쿠체로프 선수 644경기 729포인트, 그리고 마너 선수 629경기 710포인트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마너가 한 쿠체로프나 드라이자이트처럼 한 640경기 정도 치렀을 때는 뭐 셋 다 비슷해질 가능성도 좀 있기는 하겠죠. 이걸 이제 굳이 왜 끌고 왔냐면은 결국 이제 이 재계약을 해야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? 올 시즌을 끝으로 마너 선수는 이 FA 자격을, UFA 자격을 획득을 하는 그 신분이기 때문에, 물론 이제 토론토가 뭐 재계약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지 않는 이제 그런 상황도 이제 좀 상정을 해봐야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, 일단 어쨌든 요 두 선수랑 좀 이제 비슷한 느낌으로 포인트를 뽑아봤고, 이제 이런 그림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. 실제로 요 두 선수가 새로운 계약을 체결을 할 당시에 캡 차지량을 바라보시면은 드라이자이틀 선수가 일단은 1,400만 달러로 확정이 돼 있죠. 왜냐면 이제 이 계약은 이미 확정이 된 계약이기 때문에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고, 지금 이제 아스타리스크 붙어 있는 거는 내년 시즌 캡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. 이제 이제 계약이 시작될 시즌 당시 캡인데, 제가 이제 왜 이거 아스타리스크를 붙였냐면은
요 계약을 할 당시에는 한 9,250만 달러 정도가 될 거라고 이제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상황이었죠. 그 당시에는 이제 그렇게 이제 추정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붙여놨고요. 실제로는 9,550이었나? 아무튼 그랬었죠. 그리고 이제 쿠체로프 같은 경우는 950만 달러인데 8,150만 달러. 그러니까 캡 상한선이 8,150만 달러인 상황이었습니다. 근데 만 원은 이제 어떻게 될지 아직까지는 알 수가 없는 상황이고, 일단 어떻게 보면은 그 캡 차지량적으로 봤을 때 좀 이제 확인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제 전체 캡 살러리 캡 상한선과 이제 이 선수가 얼마나 차지하는지, 이 선수가 얼마나 이제 셀러리 캡의 비중을 차지하는지 그걸 좀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, 근데 이제 쿠체로프도 이제 지금 이제 언급을 하는 게 좀 적합하지 않는 이유는 쿠체로프는 그냥 6년 차 이후에 바로 장기 계약이 빡 시작이 됐거든요.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드라이자이틀이랑 마너랑은 또 조금 결이 다르다라는 거예요. 그죠? 그러니까 이제 이 선수가 그냥 이제 엔트리 레벨 계약이랑 징검다리 계약 딱 한번 끝났을 때 딱 6년 차 딱 됐을 때 그냥 이제 장기 계약 8년 빡 시작이 됐기 때문에 요거 이제 좀 다릅니다. 왜냐하면 이제 지금 보시면은 드라이자이틀이랑 마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둘 다 이제 9년 차 이후에 이제 이 또 장기 계약이 한번 들어간 상황이고, 쿠체로프 오히려 조금 더 빠른 시점에 장기 계약이 합의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또 좀 다르다라고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어쨌든 그래서 이제 쿠체로프는 이제 굳이 볼 필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. 그럼 이제 결국 이제 드라이자이틀이랑 비교가 되는 건데, 드라이자이틀이 이제 뭐 캡 추정으로 계산을 했을 때는 한 15.1%? 그죠? 이제 그렇게 됐습니다. 왜냐면 그 계약할 당시 이제 그게 이제 또 중요하니까. 근데 이제 지금은 올라갔잖아요. 그죠? 지금 이제 셀러리 캡이 올라갔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이게 이 비중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, 그래 다행히 이제 뭐 토론토 입장에서 다행인 거는 이제 9,550만 달러에서 이제 한 15.1%를 이제 뭐 계산을 해봐도 한 1,440만 달러가 나오기 때문에 별 차이는 없었습니다. 그러니까 드라이아이티랑 별 차이는 없었어요.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왜냐면 만약에 이제 진짜 한 15% 정도 이제 딱 내준다라고 봤을 때도 1,440만 달러 아니겠습니까? 그럼 거의 차이 없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시장 가치가 뭐 이 정도가 좀 되는 거는 기정사실화는 된 것 같다. 왜냐면 또 이제 또 전에 이제 셀러리 캡 할 때로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뭐 그 다음 연도가 되면은 또 좀 더 올라갈 거고, 그 다음 연도가 조금 더 올라갈 건데, 어쨌든 다음 시즌 기준으로는 정말 이제 뭐 S급 선수들은 정말 이제 뭐 마너라든가 정말 만약에 드라이자이틀 시장에 나왔다라고 하면은 진짜 한 1,400만 달러가 되는 게 거의 한 시장 가치 정도라고 바라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근데 우리가 얼마 전에 있었죠. 란타넨 선수. 그리고 이제 마너 같은 경우에는 란타넨 선수도 마찬가지로 이제 내년에 FA를 획득을 하는 선수 아니겠습니까? 정확히 UFA를 획득을 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요거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, 란타넨 선수 트레이드 당시에 프리드먼 씨가 보도를 한 게 뭐냐면, 그 콜로라도가 뭐 재계약 협상이라든가 이런 걸 하지 않았겠습니까? 어느 정도 이상의 돈을 지불한 용의는 있었는데, 일단 이제 NHL 최고 그 연평균의 윙어 대우는 해주겠다라고 그 당시에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. 근데 이제 맥키넌보다 이제 더 높은 금액을 내는 거는 좀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요? 좋지 않았다 그래요. 그러니까 이제 그건 좀 탐탁치 않게 여겼다 그래요.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NHL 란타한테 최고의 윙어 금액은 지불을 할 용의가 있다. 근데 맥키넌보다 높은 1260이었나요? 1260이었죠. 이제 그거보다 높은 연평균을 지불을 하는 거는 싫다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.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이런 걸 이제 제가 또 그 방송에 좀 많이 예전부터 많이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하나는 그 몬트리올 칭찬하면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. 그러니까 결국은 셀러리 캡을 상한선을 어느 정도는 그어두는 거죠. 팀 입장에서.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정말 이제 S급 팀 내 S급 선수, 주장 선수가 그 정도 딱 받는다.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제 좀 애지간한 특급 선수가 아닌 이상은 그 금액을 넘어서긴 좀 어려운. 그래서 이제 제가 몬트리올 칭찬하는 과정에서 몬트리올 스즈키한테 이제 한 750, 760, 700, 800 안 되잖아요. 그죠? 스즈키가. 그러니까 코필드도 그거 절대 넘을 수가 없고. 그죠? 뭐 슬랍코스키라든가 뭐 이제 이런 그림으로 이제 좀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기강이 잡힌다라고 해야 되나? 그런 게 있잖아요. 그죠? 셀러리 캡에 기강이 잡힌다라고 해야 되나? 그런 게 있거든요. 근데 실제로 어떻게 보면은 요런 부분을 말씀드린 게 제가 이제 그때 뜬구름 없이 한 소리가 아니라
실제로 이제 이게 뭐 인사이더들한테도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제 요 부분도 실제로 이유가 됐다라고 이제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토론토도 비슷한 상황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죠. 그러니까 오스턴 매슈스 선수한테 지금 이제 1,300 한 뭐 이제 그 위에 이제 그 금액을 지불을 하고 있는데 그 금액 이상을 이제 토론토가 지불하기를 이제 좀 선뜻 지불하고 싶은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지는 않을 거거든요. 실제로 이제 뭐 닐란드르 같은 경우에는 뭐 몇 년 전에 재계약을 했고 이제 고 금액에서 어떻게 보면 조금 잘 쳐주면은 이제 그 사이 그죠? 그러니까 이제 1,100에서 1,300 사이 정도인데 근데 시장 가치가 어쨌든 1,400 플러스가 나오게 될 가능성이 큰 현재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드라이자이틀이 사실은 뭐 마너보다는 조금 더 뭐 전체적으로는 좋은 선수라고 볼 수 있지만 그래도 어쨌든 시장 가치라는 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죠? 이제 그런 과정에서 캡도 조금 더 올라갔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1,400 플러스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불을 하려고 하는 팀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. 만약 이 선수가 FA로 나왔을 때 이 선수한테 1,400 정도 지불을 할 만한 팀은 분명히 있을 거예요. 많지 않을 수는 있는데 예를 들면 지금 벌써부터 시카고 같은 경우가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온 팀 아니겠어요. 그죠? 이제 그런 그림들이 될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근데 결국은 사실은 이 결정은 올 시즌 플레이오프의 성적이 재계약 여부를 제가 봤을 때 결정을 할 가능성이 아주 크다라고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이제 올 시즌 플레이오프에서 만약에 토론토가 진짜 막 멀리 가고 뭐 이제 진짜 뭐 염원하던 우승을 하고 이래 버리면은 사실은 뭐 한 진짜 그 재계약을 조금 더 긍정적으로 바라보겠죠. 이제 뭐 만약에 이제 조금 더 돈을 더 주는 상황이 나온다라고 할지라도 그냥 이제 뭐 긍정적으로 이제 딱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만약에 뭐 올해도 이제 이 또 플레이오프에서의 성적이 따라오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결과적으로 그동안 이제 코어 4라고 불리는 이 그 빅 4. 뭐 저는 이제 뭐 예전 좀 더 빅 4라고 많이 불렀었는데 이제 이 코어 4라고 하는 선수들의 사실은 한계성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제 정확히 말씀드리면 한계성이 정확한 그 제가 여기서 한계성이라고 쓴 정확한 의도는 플레이오프에서 사실은 그렇게 성공한 모습은 못 보여줬잖아요. 코어 4라는 이 체제를 구축한 이후에. 그리고 그렇다라고 하면은 더 큰 금액으로 이 선수를 잡았을 때는 현상 유지라든가 아니면 현상 유지보다 좀 더 가능성이 낮을 수도 있겠죠. 그죠? 그러니까 현상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겠죠. 정확히 말씀드리면. 그러니까 진짜 이거 말 좀 이상하다. 요겁니다. 요게 제 의도였어요. 그러니까 이제 더 큰 금액을 지불을 하면서 현상 유지가 될 가능성이 있는 것도 아니겠습니까? 물론 이제 이거는 타바레스가 또 이제 또 뭐 잔류를 하느냐, 타바레스가 이제 조금 염가에 계약을 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조금은 달라질 수 있지만 그래도 어쨌든 이제 이 전체적으로 이제 뭐 몇 년 전에 비교를 했을 때는 누구냐? 마너, 매슈스, 타바레스 아니 마너, 매슈스 그리고 누구냐? 닐란드가 다 이제 캡이 올라간 상황이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이제 조금 더 큰 금액을 내면서 현상 유지 그러니까 코어 4를 이제 유지를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올해까지 이제 부진하다라고 생각을 하면 제 생각에는 코어 4를 포기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그렇게 이제 코어 4를 포기를 한다라고 하면은 결국 이제 좀 마너 선수가 떠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은 상황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 부분이거든요. 그러니까 여기 이제 타바레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토론토 언론도 뭐 그냥 뭐 생활에 만족스럽다, 디스카운트 할 거다 이런 아주 이제 긍정적인 물론 이제 그것도 제가 뭐 몇 달 전에 이제 좀 저는 이제 그걸 좀 회의적으로 본다라고 말씀을 드리긴 했었는데 어쨌든 이런 과정을 바라보시게 되면 그리고 이제 만 원은 FA로 나가면 더 큰 돈이라든가 더 좋은 대우를 100% 받을 수 있는 그런 선수라고 봤을 때는 일단 어쨌든 그 부분 한번 지켜봐야 되고 그래서 이제 관건은 이제 올해 같은 경우 올 시즌에 성공을 하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토론토가 코어 4를 유지를 할 것인지 아니면 이제 그냥 코어 4를 포기를 하고 다음 스텝으로 넘어갈 것인지 그게 이제 결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제 뭐 이 마너 선수의 이제 올 시즌에 이런 이제 활약 이제 이런 부분도 이제 더 뭐 진짜 우리가 이제 FA 다가온 선수들이 진짜 원래 뭐 사실은 마너 선수가 좋은 선수기는 하지만 올해 더 좋은 것도 사실이잖아요. 이제 그런 과정 뭐 FA 로이드 뭐 이런 이야기도 하기는 하는데 어쨌든 뭐 1에서 1.25, 1.15 되는 것도 뭐 사실은 뭐 FA 로이드라고 볼 수도 있는 거니까. 물론 이제 그거보다 더 큰 그 부분을 의미를 하기는 하지만 어쨌든 이런 과정에서 올 시즌 토론토의 시즌 끝도 좀 궁금하기는 하고요. 그러니까 이게 마너 선수가 진짜 시즌 끝까지 이제 이런 부분이 얼마나 또 유지가 되게 될지도 궁금하기도 합니다. 그리고 진짜 이제 마너 선수가
더 토론토 유니폼을 입어 가지고 진짜 뭐 토론토 역사상 넘버원 어시스트 이제 여기에서 쭉쭉 나아가면서 이제 그런 그림이 나오게 될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좀 이제 궁금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올 시즌 끝나고 한번 이 재계약 이런 부분이라든가 결정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